최미경 협회장은 10평의 작은 피부관리실에서 시작하여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였습니다.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회사도 설립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며 3만 명이 넘는 미용인을 교육하여 많은 원장님을 성공시켰습니다. 6번째 치유책, 장래의 수입을 마련하라. 인생은 어린 시절을 지나 청장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위해 수입을 준비해야 하고, 가장이라면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카드는 6째 날에 수업을 시작했다. 부의 법칙을 이해하며 여분의 돈을 늘려가고 있는 사람은 장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 장소에 파묻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숨겨도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집의 유용성과 장래 가치를 잘 따져 현명하게만 구입한다면 가치는 영구적이며 그로 인한 소득 또는 필요할 때 팔아 판매 대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대금업자에게 소액의 돈을 맡겨 불릴 수도 있습니다. 맡긴 돈의 이자가 더해지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화장품 제조업자는 매주 은하 2닙씩을 8년 동안 대금업자에게 맡겨왔는데 4년마다 맡긴 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가 보태져서 은하 1040닙으로 돈이 불어나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앞으로 12년간 매주 2입씩 계속 맡기면 은하 4000닙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모으면 커다란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누구든 더 크고 웅장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텅 빈 지갑을 채우는 6번째 치유책입니다. 원장님이 나이가 들어가는 날 수만큼 늘어나는 돈을 지급받기 위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십시오.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해 나를 위해 일해줄 부의 노예 군단을 기르십시오. 7번째 치유책, 그대의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켜라. 오늘 마지막 법제 원칙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공과 성공에 역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는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어 노를 젓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를 저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젊은이에게 대금업자와 거래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네. 자네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달 동안 6번이나 주인을 찾아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돈을 더 갖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욕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단지 약한 바람일 뿐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는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나 5잎을 갖고 싶다는 욕망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실체가 됩니다. 금화 5잎을 얻은 다음 10잎을, 그 다음에는 20잎을, 나중에는 1000잎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부자로 만들어줄 10분의 1의 돈도 커질 것입니다. 작지만 명확한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더 큰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훈련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배짱과 힘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축적되는 확실한 과정입니다. 사람이 배우고 더 유능해져 가면서 처음에는 매우 적은 금액을 모으며 시작하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며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에 대한 욕망은 단순해야 합니다.
욕망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거나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욕망은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숙련되면 버는 돈이 늘어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몇 푼을 벌기 위해 점토에 글을 새기는 비천한 필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나와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능숙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능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작업에 더 집중하고 더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하루에 저보다 더 많은 석판을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나는 숙련도가 높아진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았고 주인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6번이나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원장님이 가진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누구보다 숙련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원장님은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능공이라면 자신이 쓰는 도구에 대해 더 알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이나 의료계에 있다면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지식을 교환할 것입니다. 상인이라면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라면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찾아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실력은 점점 더 발전됩니다. 그러니 그저 뒤처지지 않으려 전전긍긍하지 말고 진보의 맨 앞줄에 설 것을 권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것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물건을 구입하지 말되 만약 이미 그렇게 됐다면 모든 힘을 다해 빚을 빨리 갚으십시오. 가족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를 대비해 적절하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십시오. 큰 불행을 당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합리적인 한한도 내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사려 깊은 행동은 값집니다. 텅 빈 지갑을 가득 차게 만드는 7번째이자 마지막 치유책은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고 늘 공부하고 더욱 현명해지고 더 능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남들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에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이 황금은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장님에게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의 풍요로운 부를 아낌없이 누리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행운의 여신을 만나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어리석게 미루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우물쭈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꽉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회를 기다립니다. 변명처럼 지금은 할 일이, 계획한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행운을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발걸음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현명하다고 확신이 들 때는 거래를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해로운 거래에서보다는 유익한 거래에서 더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매우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유익한 거래에 대해서는 흔들리기 쉽고 기회가 도망가도록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 내린 판단이 최선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거래를 하고도 불안한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유익한 거래라는 생각이 들면 진행해 놓고도 다시 고민에 빠져 유익한 거래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곧장 치릅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내게 온 행운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때 시리아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매우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이유로 기회를 달아나게 해왔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주저하고 재빠르게 결정하지 않고서 성공을 바랐습니다. 그러자 저편에 있던 구매업자가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행운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달아납니다.
우물쭈물하는 기질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행운의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저 방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을 막는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리한 매매를 놓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서투른 제 판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집센 성질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야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됐습니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일에서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습관이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니 나 역시 기쁩니다. 여러분이 우물쭈물하는 기질을 극복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곡식 창고가 강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고객을 내쫓아버리고 이득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며 행운을 날려버리는 기질은 불을 위해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모든 원장님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꽉 붙잡아 욕망을 꾸준히 만족시켜 나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뒤처졌습니다. 조용히 앉아 고개를 연신 끄덕이던 젊은 원장님이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행운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행운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사람이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끌어당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오는 그런 기회들을 가련해 최대한 이용하며 언제나 행운이 제 삶에 깃들어 있도록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즉 행운은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일하고 지갑이 두둑해지는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원장님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두 번째, 원장님의 지출을 조절하라. 세 번째, 원장님의 돈이 증식되도록 하라. 네 번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원장님의 집을 수익성 있는 투자로 만들라. 여섯 번째, 장래의 수입을 마련하라. 일곱 번째, 원장님의 돈 버는 능력을 증대시켜라. 이상 바빌론 5000년의 부를 요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1400명 멤버십 원장님, 통장에는 잔고가 가득하고 지갑에는 수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